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호 선생입니다. 이제 레벨 2 강의 잘 보셨나요? 이제 레벨 3를 우리가 이제 풀어볼 건데, 좀 수열의 의미를 좀 잘 이해해야 되는 좀 까다로운 부분들이 좀 있으니까 그 부분을 선생님이 어떻게 해결하는지 좀 면밀히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이제 첫 번째 문제를 볼게요. 첫 번째 항이 마이너스 12인 그리고 공차가 D인 등차 수열이 있는데, 자, 여기서 이제 이런 표현이 나왔어요. 절대값 AL과, 그러니까 L번째 항의 절대값과 N번째 항의 절대값이 서로 같다 라고 얘기했고, 자연수 DLM, 그러니까 LM은 항번호니까 자연수고요. 공차가 자연수라고 했으니까 이 수열은 점점점 증가하는 수열이야. 그러면 L번째 항과 N번째 항의 절대값이 같다는 건 일정하게 증가하고 있는 수열에서 같다는 건 하나는 음수고 하나는 양수였다라는 얘기죠. 근데 L하고 M이 있을 때 M 값이 더 크다고 했으니까 지금 여기서 우리는 AL은 음수이고 AM은 양수인데 둘이 절대값이 같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경우가 뭐가 있냐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마이너스 12가 첫 번째 항이니까 공차가 자연수니까 예를 들어 공차가 6이었다라고 해봐요. D가 6이라고 하면 이제 얘는 마이너스 6, 0, 6, 12 이렇게 갈 거란 말이야. 그러면 첫 번째 항하고 다섯 번째 항이 같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항하고 세 번째 항이 같지. 그러면 이때 이 경우를 만족하는 것의 개수는 몇 개가 되는 거니? L이 1일 때 M이 5가 되는 경우와 L이 2일 때 M이 3이 되는 경우, 그래서 총 두 가지가 있다. 지금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값이 이렇게 대칭적으로 어떤 특징적인 값이 나타나야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음수에서 양수로 바뀌어야 되니까 이런 특징이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얘가 어떤 경우인지를 보기 위해서 우리는 자연수라고 했으니까 공차가 1일 때, 2일 때, 3일 때 이렇게 따져보면 되겠지. 그러니까 첫 번째 항이 12니까 아무리 커도 공차가 어디까지? 24를 넘어가기가 어렵겠지요. 자,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 하시는 학생들은 이제 하나씩 해봅시다. 첫 번째는 공차가 1이면 어떻게 될 거냐라는 거야. 자, D가 1이에요. 그러면은 첫 번째 항이 마이너스 12, 마이너스 11, 그 다음 마이너스 10 이렇게 쭉 가다가 마이너스 1이 될 거고 0이 될 거고 1이 되면서 이렇게 같은 게 나타나는 거야. 그럼 그 다음은 2가 되고 점점점에서 12까지 되면 총 12개의 쌍의 L과 M이 발생하는 거죠. 이 이후에는 같은 것이 나타날 수 없으니까 이 경우에 12개가 LM, DLM의 순서쌍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해 가시죠? 자, D가 2가 되면 마이너스 12,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8 이렇게 빨라지니까 어디까지 가겠니? 마이너스 2, 0, 2 하면서 같아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 얘가 어디까지 갈까요? 얘도 이렇게 해서 12가 되는데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개수가 지금 몇 개입니까? 6개죠. 그러니까 DLM의 순서쌍은 6개가 만들어진다. 이런 식으로 세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D가 3일 때를 한번 해볼게요. D가 3이면 마이너스 12, 마이너스 9, 마이너스 6, 마이너스 3이고요. 0이 되고 3. 그럼 이제 같아지기 시작하니까 이 앞에 개수 4개만 보면 되죠. 그래서 얘는 4쌍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자, D가 4일 때. 자, 이런 식으로 계속 해보는 거죠. D가 4면 마이너스 12, 마이너스 8이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4, 0, 4 이렇게 되니까 여기까지 끝나면 되는 거야. 그럼 얘는 3개 이렇게 되는 거죠. 자, D가 오면 어떻게 될까요? D가 오면 마이너스 12 다음에 마이너스 7이 오고 마이너스 2가 옵니다. 자, 이렇게 되면 그 다음은 3이 될 것이고요. 그 다음은 8이 되고 이렇게 되니까 D가 오면 발생하지 않는다라는 거야. 그럼 D가 오면 발생하지 않는다는 건 첫 번째 항이 마이너스 10이니까 짝수니까 대칭적인 형태가 나타나려면 공차도 이 이후부터는 어떤 짝수적인 특징이 나타나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겠죠. 자, 그러면 이제 얘는 지워보고요. D가 5가 안 되니까 D 이꼴 6일 때. 자, D가 6이면 이제 개수는 점점 줄어들겠죠. 마이너스 12가 되고 마이너스 6이 되고 0이 되고 6이 되고 12가 되고 이렇게 가는 거니까 자, 이렇게 두 개가 그래서 두 쌍이 만들어진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7은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겠죠. 그럼 이제 8은 D가 8일 때 그럼 마이너스 12,
마이너스 4, 그 다음은 0은 없지만 4, 12 이렇게 되니까 또 두 개가 반복돼서 동일한 상황이 발생하는 겁니다. 자, 9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마이너스 12, 마이너스 3 하고 6 이렇게 되니까 같아지는 게 없죠? 그럼 10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마이너스 12, 마이너스 2, 그 다음은 8 없죠? 그러면 11 당연히 없을 거고 12가 되면 D가 12가 되면 마이너스 12, 0, 12 이렇게 되니까 한 개가 발생하는 거야. 자, 끝난 것 같은데 13이 되면 없을 거고 14가 되면 없을 건데 이제 12의 배수들 D가 24가 되면 첫 번째 항이 마이너스 12면 두 번째 항은 12가 되니까 여기서 또 하나 발생하는 거죠. 한 개. 자, 그러면 이제 24를 넘어가는 순간 마이너스 12에서 공차가 25가 되면 13이 돼버리니까 이제 더 이상 같아지는 게 없어서 이 조건에 만족하는 DLM의 순서상의 개수는 이걸 다 더한 거죠. 그러니까 12 더하기 6 더하기 4 더하기 3 더하기 2 더하기 2 더하기 1 더하기 1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22, 25, 27, 29, 31 그래서 정답은 31개가 된다라는 겁니다. 자, 요 의미를 좀 잘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번 문제 볼게요. 첫 번째 항이 마이너스 32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공차가 D인 등차 수열인데 첫 번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 합을 SN일 때 공차와 합 사이에는 다음 조건을 만족한다 그랬습니다. 자, 근데 3과 30 사이의 자연수니까 D는 4, 5, 6 이런 값들인데 이제 그러면 수열은 마이너스 30부터 음수부터 출발해서 양수로 바뀌는 수열이야. 계속 증가하니까. 근데 L번째 항까지의 절대값의 합 그리고 7개 더 더한 게 같대요. 7개를 더 더했는데 값이 같다는 것은 7개를 더 더한 값이 0이었다는 얘기가 되겠지. 그래야지 값의 변화가 없을 테니까. 그리고 n번째 항까지를 더했을 때도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근데 이제 여기서 봅시다. n번째 항이 L 플러스 7번째 항과 같대요. 그럼 일단 이 두 상황을 보면 이제 음수에서 양수로 바뀌는 수열이니까 이제 첫 번째는 이런 얘기를 할 거야. A의 L 플러스 1번째, A의 L 플러스 2, A의 L 플러스 3 이렇게 가겠죠? 그래서 A의 L 플러스 4 다 써봅시다. A의 L 플러스 5, A의 L 플러스 6 그리고 A의 L 플러스 7 이렇게 있는데 이 값이 지금 0이 되어야만 이 두 조건을 만족할 수 있고 등차 중앙의 관계에 의해서 얘네들은 대칭적으로 값이 같아야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지금 값이 같아야 돼요. 그럼 당연히 가운데 있는 이 A4는 0이라는 값을 가져야 되고 그러니까 추가로 7개로 더한 값이 L 플러스 4번째 값은 0이 되고 0을 기준으로 좌우가 대칭이 돼야 되니까 얘는 음수가 돼야 되고요. 그렇죠? 얘는 음수가 돼야 되고 얘는 양수가 돼서 이렇게 대칭적으로 0이 나와야 된다는 거야. 그럼 당연히 S의 L번째 항까지 합은 음수가 될 거고 L 플러스 7번째 항까지 합도 음수가 될 겁니다. 그러면 절대값의 SM은 뭐가 될까? 양수가 돼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첫 번째 조건이 어쨌든 SL과 S의 L 플러스 7의 합은 같다. 이렇게 정리가 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합이 같다라고 얘기했으니까 이렇게 합이 같다는 것은 우리가 조금 전에 얘기했던 이런 지금 형태를 만족해야 된다는 얘기가 되죠. 그러면 결론은 여기서의 결론은 A의 L 플러스 4번째 항이 0이 되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때 여기서 D와 L 사이의 관계를 한번 찾아볼게요. 첫 번째 항이 마이너스 30이고 공차가 D니까 얘는 L 플러스 3의 D가 되는데 자, 이 값이 지금 0이 되어야 된다가 결론이 된 거예요. 자, 그러면 D의 L 플러스 3은 30이 돼야 되는데 자, 자연수고요. 자연수입니다. 3보다 큰 공차예요. 그러니까 곱해서 30이 되는 두 자연수의 곱은 D가 5가 되고 L 플러스 3이 6이 되는 경우와 D가 6이고 L 플러스 3이 5가 되는 경우 두 가지밖에 없는 거지. 그럼 우리는 이 두 가지로 나눠서 각각의 상황에 맞게 계산해 보시면 돼요. 자, 첫 번째 값은 D가 5가 되는 경우 D가 5면 L 플러스 3이 6이니까 L은 3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L이 3이 되면 세 번째 항, 10번째 항까지 합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한번 따져봅시다. D가 오면 이렇게 나가는 거야. 마이너스 30, 그 다음 마이너스 25 이렇게 가겠죠. 그러면 세 번째 항까지니까 마이너스 20 이렇게 갈 거고요. 마이너스 15,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5, 0, 5, 10, 15, 20. 자, 여기서 이제 이렇게 보는 거야. L이 3이니까 세 번째 항까지를 보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서 7개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대칭적으로 나오는 거죠. 그럼 이제 이때 이 값이 여기까지 더한 게 지금 얘랑 이 녀석의 절대값과 같죠. 그러면 이제 또 여기서 어떻게 돼야 되냐면 20, 25, 30 여기까지 더하면 어떻게 될까요? 0이 되겠죠. 자, 여기가 지금 L 플러스 10번째 항이 되는 거죠. L 플러스 10번째가 아니고 L이 3이니까 여기가 지금 15번째 항이 되는 겁니다. A15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까지 더하면 어떻게 될까요? 0이 되겠죠. 자, 그러면 지금 여기까지 합의 절대값이 얼마냐면 마이너스 75의 절대값, 그러니까 75가 되도록 n번째 항을 찾아야 돼요. 근데 여기까지가 0이니까 그 다음 값이 35 그리고 40 요렇게 여기까지 더하게 되면 지금 얘까지 더하게 되면 그 다음 번째에서 이어서 여기까지 하게 되면 75가 되니까 같아질 수 있겠지. 그럼 15번째, 16번째, 17번째 그러면 이 값이 바로 17번째 항이 되는 거야. 자, 그럼 정리하면 이렇게 되겠죠. L은 3이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L이 3이니까 A의 세 번째 항 더하기 A의 10번째 항이고 그리고 A의 17번째 항이 바로 M값이 되는 겁니다. 자, 이 값이 얼마인지를 계산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세 번째 항은 마이너스 20이고 10번째 항은 얼마가 돼요? 10번째 항은 여기 15가 되는 거지. 그럼 15가 되고 17번째 항은 40이 되면 주어진 조건을 전부 만족하게 됩니다. 그럼 이때 이 값은 35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답이 하나가 나와야 되니까 이게 답이 되는 건데 두 번째 상황도 한번 봅시다. 두 번째는 이제 D가 6일 수도 있었어. 자, D가 6이면 L 플러스 3이 5가 돼야 되니까 L은 2가 돼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때 이 수열은 어떻게 가냐면 마이너스 30, 6씩 줄어드니까 6씩 늘어나니까 마이너스 24, 마이너스 18이 되고요. 마이너스 12, 마이너스 6, 0, 6, 12, 18, 24, 30 뭐 이렇게 가는 거야. 근데 자, 또 이렇게 봅시다. L이 2니까 딱 두 번째 항까지 끄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부터 이렇게 7개가 대칭적으로 0이 되면서 조건을 만족하죠.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합이 얼마냐면 절대값 마이너스 54가 돼요. 그럼 이게 54가 되는 M값을 찾아야 돼. 그럼 여기까지는 0이야. 그럼 그 다음 번째 항이 얼마냐면 36이 되고 그리고 그 다음 번째 항이 42 이렇게 되니까 54라는 값이 만들어질 수가 없어. 여기까지가 합이 0이니까 그 다음 여기까지 더하면 36이고 여기까지 더하면 78이 되니까 54라는 값이 만들어질 수 없으니까 나의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가 아니다 이런 얘기지. 그러니까 결론은 첫 번째 경우만이 주어진 조건을 만족한다. 그래서 정답은 35가 된다 라고 설명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3번 볼게요. 그림과 같이 곡선과 직선이 만나는 두 점을 A, B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가 A하고 B 이렇게 줬고 그 다음에 x 이퀄 1. 자, 여기가 x 이퀄 1인 지점입니다. 만나는 점을 C라고 할 때 자, 요 길이를 A라고 알려줬고요. 그 다음에 OB의 길이 여기가 B라고 알려줬고 자, 그 다음 OC의 길이 여기도 C라고 이렇게 정의를 해줬습니다. 자, 이때 세 수가 이 순서로 등차 수열을 이룰 때 보기에서 옳은 것만을 고른 것은 일단 몇 가지를 정리를 해야 되는데 일단 얘가 등차 수열이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등차 중항 2A는 두 개를 더한 것 그러니까 얼마가 되죠? C 어떻게 될까요? 뭐가 되지? 마이너스 A 플러스 B 이렇게 되겠네. 자, 그러면 이때 우리는 B는 3A다 라는 사실을 알게 돼서 기억은 참이 된다. 이렇게 얘기했고 그 다음에 ACB가 이 순서로 등차 수열을 이룬대. 자, 지금 요 길이를 A라고 알려줬고요. 자, 여기가 C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지금 B인데 지금 요 길이의 B가 등비수열이냐라고 물어본 거야. 근데 이제 이런 관점에서 보면 되겠네요. 자, 이 교점, 여기를 수선의 발을 이렇게 거서 이렇게 직각삼각형. 그 다음 여기서 수선의 발 거서 직각삼각형. 여기서 수선의 발을 거서 직각삼각형이라고 하면 이때 이 세 직각삼각형은 닮은 관계를 만족하니까 여기서부터 이 점을 A'이라고 할게요. OA' 그리고 OC', OB'의 비율 관계와 A 대 C 대 B의 비율 관계도 같습니다. 그렇죠. 닮음이니까. 그러면 결국은 OA' 대 OC' 대 OB'의 비율 관계가 등비수열을 이룬다면 AC, B도 등비수열 관계를 이룰 수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네요. 자, 그래서 이때 이 점의 좌표를 알파, 0이라고 할 거고 얘는 1,0이라고 할 거고요. 얘는 베타, 0이라고 얘기할 건데 만약에 알파와 베타를 곱한 값이 이 점의 x좌표 1의 제곱과 같다면 주어진 관계는 성립할 수 있죠. 자, 그래서 이제 알파, 베타는 이식과 이식을 연립해서 만든 식이니까 우리가 둘을 전개해서 풀어봅시다. x의 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은 mx 이렇게 됩니다. 자, 이 식을 정리하면 다시 써볼게요. 정리하면 x의 제곱 마이너스 m 플러스 2의 x 플러스 1 이꼴 0이 될 거고 이때 이 x값 두 개가 알파, 베타가 됩니다. 자, 그러면 알파 더하기 베타는 m 플러스 2가 될 거고 알파, 베타는 1이다 라는 결론이 나온 거니까 알파, 베타를 곱한 값이 가운데 있는 값의 제곱과 같으니까 우리는 알파 1, 베타가 등비수열 관계를 유지합니다. 그럼 알파 1, 베타와 같은 비율 관계를 갖는 A, C, B도 이 순서대로 등비수열을 이루니까 주어진 조건을 만족한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m 플러스 2의 제곱은 3분의 14다 라고 했는데 이제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거야. 기억에서 B는 3A다. 다시 말해서 이 길이가 지금 3A다 라는 얘기야. 자, 요 길이의 3배가 얘라는 건 요 길이의 3배가 베타라는 얘기니까 같은 방식으로 어떤 관계를 만족할 수 있냐면 B가 3A라는 것은 베타는 3알파의 관계를 갖는다 라고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가 원점이니까 편하게 계산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베타가 3알파의 관계를 갖고 우리가 알파, 베타가 1이라는 것을 아니까 우리는 베타 자리에 3알파를 대입해보면 3알파의 제곱은 1이 돼서 알파 제곱은 3분의 1이고 알파는 양수니까 알파는 루트 3분의 1, 3분의 루트 3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때 베타는 얼마가 될까요? 이것의 3배니까 루트 3이다라고 알파, 베타를 설명할 수 있네요. 자, 근데 요 조건이 있었죠. 더했을 때 m 플러스 2가 된다고. 그럼 알파 더하기 베타가 얼마야? 그러면 요 두 개를 더해봅시다. 더해보면 요 값은 3분의 4 루트 3이 알파 플러스 베타, 즉 m 플러스 2다 라고 얘기할 수 있고 내가 구하고자 하는 것은 m 플러스 2의 제곱이 되는 거죠. 그게 3분의 14냐 라고 했으니까 여기를 제곱하고 여기를 제곱했을 때 이 값이 같은지를 보면 돼. 그러면 얘는 9분의 16 곱하기 3이니까 3분의 16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3분의 14라고 했네. 그렇죠? 그러니까 디귿은 옳지 않다. 그래서 옳은 것은 3번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레벨 3의 풀이였습니다.